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코엔알파이 패키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어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어 관련된 어떤 텍스트 분석이나 또 형태소 분석을 위한 코엔알파이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한국어 분석에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어떤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학습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 텍스트 마이닝 및 텍스트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라이브러리와 패키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코엔알파이 패키지에 기반하여 한국어 자연어 처리를 분석하고 또 관련된 여러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이제 알아보고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권장하는 이제 학습 순서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그 NLTK 패키지가 있고 또 코엔알파이 이런 또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이 그 두 패키지를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초보자분들은 그 뭐 이게 순서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장을 좀 드린다면은, 제가 이제 NLTK 관련된 패키지 강의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엔알파이 패키지도 지금 이제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제 권장을 드린다면은, 자, NLTK 패키지 과정을 먼저 공부하시고 이 코엔알파이 패키지를 이제 이어서 공부하시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NLTK를 자 먼저 이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코엔알파이를 이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권장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이제 NLTK 쪽을 이제 공부하면서 사실 이런 쪽 분야를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처음 듣는 어떤 용어, 그 다음에 이런 생소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정말로 그 어떤 책이나 또 다른 강의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잠깐이라도 공부를 좀 해보셨다면은 어떤 용어나 어떤 그런 표현들이, 생소한 부분들이 좀 덜하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처음 자 이런 분야를 이제 공부하신다고 하시면은 그죠? NLTK나 코엔알파이 관련된 부분을 이제 공부하신다고 하면은 상당히 그 생소한 어떤 용어, 표현,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NLTK 쪽을 이제 공부하면서 그런 어떤 표현, 용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코엔알파이 쪽으로 자, 이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덜 생소하고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낯선 게 좀 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공부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이점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어떤 순서를 좀 권장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한국어 관련된 이런 어떤 패키지를 먼저 좀 공부하셔야 하는, 네, 그런 혹시 상황이시면은, 자, 이 코엔알파이를 먼저 이제 공부하시는 것도 가능은 해요. 네, 다만 그 이쪽 분야, 뭐 NLTK나 코엔알파이, 자, 이런 쪽 분야를 이렇게 처음 공부하신다면, 가급적이면 이제 NLTK 쪽 패키지를 먼저 이제 공부하시고 나서 코엔알파이를 이렇게 어떤 공부하시는, 네, 이런 어떤 순서를 권장을 드린다는 겁니다. 네, 어떤 그 처음 보는 어떤 단어, 용어, 그 다음에 어떤 표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쪽 분야를 처음 공부하신다면은, 네, 그런 부분에서 좀 NLTK 쪽 공부하면서 좀 많이 이제 익숙해진 상태에서 코엔알파이로 이제 넘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코인얼파이 쪽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중간쯤에서는 우리 이제 한국어 분석이지만 꼭 코인얼파이만 사용하지 않고도 이 NLTK 패키지를 또 임포트 해갖고 이 NLTK로 한국어 분석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 둘을 같이 전부 사용해서 이제 한국어 분석을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중간쯤에는 이제 우리 이제 코엔알파이를 전체적으로 이제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NLTK 패키지를 임포트해서 그 NLTK로 또 일부분은 이제 뭐 분석을 해본다든지, 네, 그런 또 부분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뭐 가급적이면 정말로 이제 뭐 그렇게 뭐 좀 한국어 관련된 부분을 먼저 이제 꼭 보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네, NLTK 패키지를 먼저 공부하시고
코엔엘 파일을 이렇게 이제 이어서 공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자, 코엔엘 파일가 무엇인지부터 이렇게 다음 PT부터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한국어 관련된 어떤 형태소 분석, 품사 분석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한국어 관련된 어떤 전문, 그런 어떤 패키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우선은 이제 하나씩 좀 같이 이제 살펴보면서 배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그 발음은 자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제 적어 놨는데요. 딱 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보신 것처럼 뭐 이제 자, NLPy 또는 뭐 NLPy 이제 부르는 사람마다 이제 각기 이제 다르게 이제 부르는데 보통 이제 NLPy라고 이제 그 많이들 이렇게 뭐 저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NLPy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NLPy라는 게 이제 무엇인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제 한글 자연어 처림이 이제 형태소 분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패키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글이라기보다는 한국어라고 하는 게 좀 더 범위가 한국어 자연어 처림이 이제 형태소랑 이제 뭐 품사 분석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품사 분석에 이제 필요한 반드시를 꼭 넣을게요. 반드시 필요한 거의 뭐 이거 없이는 거의 좀 뭐 하기가 힘들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NLPy가 이제 한국어 자연어 처리 및 형태소 분석에 반드시 필요한 패키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는 이 NLTK 패키지를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NLTK 패키지 내에 굉장히 다양한 그 영어 각각의 어떤 그 품사, 명사, 형용사, 뭐 부사, 동사 등등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많아요. 몇십 가지의 그런 어떤 품사를 다 분류를 해놨어요. 그걸 다 이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뒤에 가서도 이제 사실 좀 굉장히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이제 다 외우고 뭐 그런다는 것은 좀 힘들고 그래도 이제 대표적인 한 뭐 열 몇 가지는 좀 이제 외워두는 게 좋죠. 항상 자주 우리가 어떤 영어든 한국어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태에서 이런 어떤 품사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그 분류표가 있어요. 품사별로 명사면 명사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이니셜 약자로 해갖고 이렇게 이제 그 분류표가 있는데 이 NLTK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어 위주로 당연히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품사 분류표가 이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PT에서도 좀 중요한 것, 대표적인 것 그런 몇 개의 어떤 품사 분류표는 외우는 것이 좀 좋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 놨으니까요. 그거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지금은 뭐예요? 어찌다가 NLTK 패키지를 가지고 이제 한국어 관련된 부분을 처리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한국어 이런 형태소를 이제 분석할 시에는 주로 이 NLPy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문장 내에서 어떤 문장이 있으면은 자, 기본적으로 단어는 뭐예요? 어떤 독립적인 어떤 고유한 그런 어떤 문법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러한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예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적어드린 것처럼 이제 명사라든지 뭐 형용사라든지 부사, 동사 크게 요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되죠. 뭐 영어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그 고유한 어떤 문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떤 문장 내에서 어떤 단어가 어떤 문법적인 역할을 할 때 보통 이 범주 내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은 뭐 한국어를 비롯한 영어든 거의 뭐 영어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에 있는 뭐 대부분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보신 것처럼 이제 대다수의 언어는 뭐예요? 명사, 동사, 형용사, 또 이제 부사 등으로 그 이제 문장 안에서 이제 품사에 맞는 자 역할을 이제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POS란 자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POS라는 게 우리 요 이제 코 NL 파일을 가지고 뭐 여러 이제 형태소나 이런 품사 분석을 할 때 요 POS라는 이름으로 된 메서드를 사용해서 우리 이제 분석을 하는 편이에요. 그때 나오기 때문에 미리 이런 거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네. 자, 먼저 이제 POS는 약자죠. 약자예요. 그래서 이제 파트, 그다음에 오브의 O, 그다음에 스피치 S 요 앞 글자들을 따서 이렇게 이제 만든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흔히 이제 포스 태깅이라고 이제 많이 이제 부르는 편이죠. 네. 그래서 이 과의 NL파의 이 패키지 내에서도 이제 포스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제 형태소 분석을 이제 수행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요 포스 메서드가 이거의 이제 약자라고 보시면 되죠. 네, 파트 오브 스피치.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어떤 품사 분류는 언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공통적인 품사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 네 개 정도, 그렇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어떤 우리 이제 형태소 분석을 할 때 가장 좀 집중적으로, 네,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어떤 문법적인 어떤 품사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텍스트 마이닝이나 텍스트 분석을 할 때 이 네 개의 그 품사 위주로 분석하는데 집중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또 그 중에서도 이제 명사 위주로 참 많이 이제 하는 편이죠. 네. 자, 어찌됐건 뭐 이유는 여기 또 이제 쭉 적어드렸는데 이 문장 내에 어떤 단어에 대해서 우리 사실 뭐 언어 그 뭐 이런 그 논문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닌 경우에는 그 언어학적으로 접근하거나 이제 분석할 필요는 없죠. 네, 그 어떤 단어가 어떤 그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 쓰임새, 뭐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분석하는 편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걸 잘 분석을 해보면 그 단어가 이제 뭐 그죠? 어떻게 문장 내에서 이제 쓰이는지를 이런 어떤 품사를 분석해 봄으로써 어떤 빈도나 이런 것도 이제 분석해 보고 예를 들면 형용사가 어떤 텍스트 문서가 있는데 형용사가 굉장히 많이 그 쓰여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형용사가. 그러면은 주로 이제 형용사라는 게 어떤 그 역할을 주로 하는 편입니까? 어떤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 형용사를 안 쓰고 그냥 어떤 문장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굉장히 어떤 아름다운 네, 어떤 미녀가 있어요. 근데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미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말은 굉장히 내가 어떤 형용사를 사용해서 나의 어떤 감정, 또 나의 굉장히 어떤 주관적인 나의 느낌,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표현할 수가 있는데, 만약 어떤 그 텍스트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형용사가 많이 쓰였다는 것은, 네, 그런 어떤 개인의 어떤 감정적인 표현, 그렇죠? 그것이 어떤 뭐, 어떤 부정의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긍정의 느낌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어떤, 개인의 어떤 느낌, 굉장히 어떤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어떤 느낌이 강조되는, 네, 형용사를 전혀 안 쓴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가 없겠죠. 네, 아름다운 산이 있어도 아름다운을 표현할 수 없다면,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형용사가 많이 쓰여졌다면, 그런 어떤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상당히 어떤 주관적인 그것이 이제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런 느낌이 많이 반영된 그런 어떤 텍스트 문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추출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네. 명사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어찌됐건 이러한 그런 품사에 집중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여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텍스트 마이닝이나 텍스트 분석 시에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그 나오는 그런 어떤 영어 단어들을 좀 정리를 제가 좀 해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많죠. 이거 말고도 많은데 그래도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혹시 몰랐다면, 네, 몰랐다면 여기 이제 뭐 아는 단어들도 이제 있으시겠지만 또 이제 이런 쪽을 잘 이제 안 해보신 분들, 이제 웹 개발이나 뭐 이런 쪽만 이제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거 접할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이런 뭐 단어도 네, 몇 개는 이제 알겠지만 또 모르는 단어도 이제 많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어찌 됐건 우리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네, 이 정도 이걸 알고 있으셔야지 나중에 그 어떤 NLTK 패키지 내에서 아까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품사 분류표가 있는데 그 전부 이제 이니셜로 돼 있어요. 약자로 돼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어떤 디스크립션이 있겠죠. 어떤 풀이가 있는데 설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시면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조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다 하는 것들만 좀 모아놓은 거니까 제가 이제 딱히 제가 이제 따로 여기다 이제 한글로 제가 어떤 뜻을 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네, 혹시 모르는 단어 있으시면은 사전을 찾아서 직접 네, 여기 다 작성을 해갖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하시라고. 네, 이것까지는 네, 이거 그냥 사전 찾으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또 사전 한번 찾아봄으로써 뭐예요? 단어 한번 더 외워지고 이제 암기되는 거니까 그렇게 전부 찾아서 이 정도는 네, 모르셨던 게 있다면 좀 외우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여러분 그 아시는 것들도 이제 많이 있죠. 네, 이게 뭐예요? 나온. 네, 이 명사죠, 명사. 네, 이런 것들 뭐 다 알잖아요. 이런 것들은 쉬운 것들은. 네, 근데 벌브 하면 이제 뭐예요? 동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adjective 하면 뭐예요? 형용사죠, 이게. 형용사. 그다음에 adverb는 뭐예요? 여기 이제 부사가 되는 거죠. 요 기본적인 네 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요거 네 개는 네, 이 네 개도 혹시 모르셨다면 네, 이건 반드시 이제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자, 요건 뭐예요? preposition. 네, 요건 이제 전치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프로하고 이제 네, 프로나운 하면 뭐예요? 요거는 네, 여기서 이제 프로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전부 여기 부분은 전부 어떻게 보시면은 다 이제 명사가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선 그 밑에 거 잠깐 보시면 뭐예요? 요 개인적인 네, 네, personal 네, 뭐요? pronoun 하면 뭐예요? 개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그쵸? 인칭 대명사예요, 인칭 대명사. 요게 어떤 personal pronoun 하면 인칭 대명사. 근데 impersonal 하면 뭐예요? 반대의 어떤 부정의 의미가 있으니까 뭐예요? 네, 비인칭 대명사가 되는 거죠. 우리 뭐 it 그런 거, 네, it 할 때 it,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비인칭 대명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주로 여기 있는 쪽은 주로 이제 명사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많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명사가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쵸? 네, 명사 많이 들어가는 것들. 네,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래서 이제 pronoun 하면 대명사가 되는 거죠. 네,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noun은 뭐예요? 그냥 명사. 그 다음에 pronoun은 뭐예요? 대명사. 그 다음에 personal은 뭐예요? 인칭. impersonal은 비인칭. 네. 그 다음 밑에도 이제 그 명사, 근데 이제 뭐가 들어가? 이제 프로나운이 들어가니까, 뭔가 이제 대명사가 되는 것 같은데, 요거 인자 빼고 그냥 뭐 definite 하면 뭐예요? 아주 그 명확한, 어떤 분명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인자가 붙으니까 약간 이제 부정의 의미가 돼서 뭐예요? 어떤 명확하지 않은, 좀 불분명한 그런 어떤 그 대명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이 영어책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indefinite, 네, pronoun 하면은 네, 부정대명사라고 해서 이제 불분명한 대명사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anything, 그다음에 everyone. 네. 그냥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런 그 그 영어 책에도 아주 유명한 책 있잖아요. 네, 어떤 뭐 Python for everyone. 그 모든 사람을 위한 Python. 뭐 Java for everyone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한 자바. 네, 그런 것처럼 부정대명사를 의미하는 거죠. 불분명한 그런 어떤 대명사.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그 명사의 경우에 이제 그 interrogation이라고 해갖고 뭐요? 뭔가 이제 신문한다, 뭐 질문한다, 뭐 이렇게 뭐 조사한다. 그런 그 조사, 신문. 네. 그런 의미의 어떤 명사이죠. 네. 그래서 interrogative 하면은 뭐예요? interrogative는 이제 pronoun 하면은 계속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뭐예요? 의문이 있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의문 대명사예요. 의문 대명사. 네. 그래서 indefinite pronoun하고 interrogative pronoun.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오른쪽으로 와서 자, plural 하면 뭐예요? 자, 복수죠, 복수. 네, 싱귤러 하면 이제 단수를 말하는 거고. 네, 이제 phrase 하면은 뭐예요? 구. 네, 그 명사 구, 뭐 할 때 이제 구 있잖아요. 네, 동사 이렇게 이제 하나의 어떤 단어처럼 네, 수거 비슷하게 네, 동사 구, 명사 구, 구할 때 이제 phrase고 이제 close 하면 뭐예요? 네, 이건 절이죠, 절. 네, 하나의 어떤 문장, 네, 절.
그다음 패러그래프는 이제 단락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패시지 뭐 이런 것도 있죠. 물론 통로, 복도 이런 뜻도 있지만 패시지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인터섹션 하면 뭐예요? 이게 옆에 이제 같은 의미인데 exclamation 하면 요거 이제 동사가 이제 exclaim 해갖고 뭐예요? 뭐 소리치다, 외치다 그런 어떤 뜻이 있잖아요. 근데 exclamation 하면 뭐예요? 굉장히 그 소리를 굉장히 크게 지른다는 거죠. 네, 우리 어떨 때 굉장히 감탄을 할 때 소리를 크게 지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인터젝션이 그런 감탄사가 되는 거예요. 네, exclamation. 네, 동사는 exclaim, 소리치다. 아, 우리 이제 굉장히 감탄했을 때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것처럼. 네.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자, 그래서 이제 이 determiner는 이제 뭐예요? 네, 뭔가 이제 한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정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신 것처럼 he가 아니라, 더죠, 더. 네. 그래서 이제 더나 some, 또 my 하면 이렇게 한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son 하면 그냥 아들인데, my son 하면 내 아들, 이렇게 한정을 시켜버리잖아요. 더도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determiner 해서 이런 것들 이제 한정사다. 그래서 이 더가, 우리가 이제 형태소 분석, 우리가 이제 어찌됐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더가 거의 대부분의 텍스트에서, 더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더하고 딱 그 NLTK 패키지로 이 더를, 네, 이 더를 이제 그 NLTK 패키지로 이제 형태소 분석을 하면은, 얘가 이걸로 나온다는 거예요. 네, determiner. 네, 해서 이제 한정사.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정사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더해갖고 이제 옆에 그 품사 분류표로 나와요. 네,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품사 분류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디터미너 이렇게 이제 그 쓰여지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어떤 분류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니셜로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반드시 외워야 하는 것도 몇 가지, 한 열 몇 가지, 한 1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좀 뽑아서 정리해 드릴 거니까 그거 정도는 외워두자.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영어 단어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그 다음에 밑에 게 조금 더 쉽죠? 네, 컨정션 하면 뭐예요? 접속사 어떤 결합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컴플리멘트 하면 뭐예요? 네, 이게 뭔가 그 보충한다는 보충제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텍스트 마이닝이나 이런 어떤 우리 이제 이런 문법에서는 이게 뭘로 쓰여요? 보충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보호, 그렇죠? 보호로 뜻이 이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네, 이제 좀 기본적인 것들만 좀 정리해 놨으니까요. 이걸 다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네, 그래도 제법 모르는 게 좀 있었네. 네, 이러시는 분들은 이참에 다 이제 외워두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